오늘이 절기상 소환이라는데요. 소환이 대안보다 더 춥다는 건 아시잖아요. 주식시장에도 찬바람이 아주 싱싱 불어오는데요. 1월에 대한 기대감 있지만 그렇게 우리가 기대감으로 주식을 살 때냐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를 때마다 사실은 조금 실탄을 확보해야 될 때인데 오늘도 비슷합니다. 코스닥이 많이 밀려가는 상황들인데요. 결국은 좀 기회는 줄 거거든요. 지금 게임주라든지 메타버스, NFT, IT 밀리겠습니까? 기회를 주죠. 다만 이제 흔드는 국면이고요. 연초에 원래 매물이 나와요. 실탄을 확보하면서 표적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좋은 기업들이라고 하면 좌표 찍고 표적을 보면서 어쨌든 실탄을 좀 확보하면서 전략을 세워야 될 흐름들이에요.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당장 코스피는 한 3,000선 전후기 때문에요. 코스피도 1% 가까이 밀려났네요. 그다음 되는 게 지금 미국 국채금리가 1.6% 올라갔거든요. 이제 금리 2%가 하면 부담 느낄 거예요. 환율 1,200원 육박했고요. 코스닥이 특별히 더 밀리는 게 개인 투자자들에게 부담인 겁니다. 1.3%나 밀려나고 있는 흐름들인데요. 또 대응을 잘 해야죠. 시장 점검하면서요. 첫 코너 잠금 해제로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민수 앵커님, 김민수 대표님, 양민수를 곁에 두고 방송하는 오늘입니다. 자, 잔금 해제, 이 수익 계좌의 수익도 해제하고 또 기업과 시장의 비밀도 해제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시간에서 거론되고 잔금 해제한 종목들의 수익이 꽤나 쏠쏠이 잡히고 있는 최근입니다. 꾸준히 함께 시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오늘 이 시각 꾸려주시는 분은요. 주식회담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현재 시장 분위기 살짝 보기 위해서 몇 가지 좀 눈에 띄는 종목들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현대차, 기아로 외국인의 매수가 실시간 상당수 강하게 잡히고 있습니다. 그 힘 덕분에 현대차, 기아, 만도, 현대모비스, 현대위아까지 모두 상승불을 켜고 있는 오늘이죠. 밤에 뉴욕장에서 포드가 11% 올랐어요. 네. 이 포드가 지난 연간 140% 올랐는데 이번에 또 올라가는 거 보면서 대단하다 싶거든요. 우리도 좀 가야 되는데요. 포드는 140%, 현대차는 몇 프로? 네, 왜 이러죠? 네. 그러니까요. 속상합니다. 짜증이 나고요. 이래서 서학개미 하다 봅니다. 네, 글로 가고 싶은 욕구가 또 이런 몇 가지 데이터만 봐도 확 들어오는 상황들이고요. 네. 게다가 오늘 또 왜 이렇게 밀리죠, 시장은? 네, 울지 마시고요. 네. 그냥 그러겠거니 하지만 돌아가는 상황 보면 참 또 짜증나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부터 미국 시장 동향과 함께 자동차주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 기대감들. 근데 지금 물론 포드나 GM의 주가가 움직였다는 거 가지고 같이 움직이는 개연성은 있는데 그중에서 현대기아차는 그나마 최근에 나오는 지표 하나가 눈길이 가는 게 쉽게 말씀드리면은 어떤 공급 관련된 쪽에 쇼티지가 많았던 이제 그런 물류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씩 숨통이 트여지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현대기아차에 가장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라는 어떤 의문에 대한 해답들이 살짝 들어오다 보니까 나오는 변화고 두 번째는 또 CS가 들어가기 전에 미디어데이를 또 현대차에서 했었죠. 솔직히 새로운 내용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현대차가 보여줄 앞으로에 대한 전기차의 강화라든가 이 모빌리티 또 그 강아지죠. 그 개, 그 로봇 개로봇, 이게 이제 변형돼서 어떤 이제 모빌리티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를 이끌 것이다라는 부분들은 그래도 약간 소외됐던 섹터와 소외됐던 종목들에 대한 반향을 오늘 같은 경우도 조선주 또 강하게 움직이죠. 이런 여러 가지 측면 쪽에서의 변화들을 같이 이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은 가질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대표님이시라면 지금 시점에 현대차, 기아, 완성차 업체들 포트에 넣어 보시겠다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미 사서 물려도 그런 아쉬운 측면은 있겠지만은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부품주 쪽에서도 특히 이제 전기차 쪽으로 강화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부품주 쪽에 대한 시각들도 같이 가져가시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반가운 흐름이 나왔죠. 차량용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도 공급 부족에 대한
이슈 조금은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기대 나오고 판매 데이터 상향 이슈도 나오고 있고 여기에 수급까지 조금 붙은 상황입니다. 추가적인 시세 연속성 기대하면서 지켜보죠. 또 눈에 띄는 종목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영풍재재 8거래 연속 상승입니다. 그 앞전 거래일은 1, 2%대 올라가다가 오늘장 20% 이상 급등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은 22%. 하지만 상한가 부근 터치했다가 지금 상승폭 좀 줄인 상황입니다. 7년 만에 매물로 나왔다라는 네. 소식이 들렸어요. 이런 이슈로 투자하는 건 사실 리스크가 좀 큰 편인 것 같은데 네. 이슈에 대한 해석은 필요할 것 같아서요. 네, 이슈가 나왔다고 해서 매각 가지고 어떤 큰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찾는 것보다 워낙 영풍재재나 골판지 관련된 쪽, 재지 관련된 쪽이 그만큼 많이 쌌었죠. 네. 그런데 매각을 하게 되면 재평가로 받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보다는 훨씬 더 좋은 가격에 받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반영되면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러면 영풍재재가 제값에 팔리게 되면 아니 우리는 이런 쪽에 대해서 다시 이제 재조명이 되는 그런 관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부터 좀 작은 대형 포장이나 좀 스몰 재지 업종, 골판지 업종들이 네. 강한 상황들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배경을 또 보게 되면은 일단 골판지 쪽도 가격 인상. 어제도 시멘트주가 맞아요. 가격 인상 이슈로 급등했던 것처럼 우리도 가격 인상 이슈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섹터다라는 쪽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제 폐지 가격들도 다시 원자재죠. 폐지도 중요한 원자재죠. 이쪽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걸 반영한 골판지 가격도 인상할 수 있다. 근데 가격을 충분히 전가해서 잘 팔 수 있겠느냐라고 봤었을 때 골판지 가장 많이 쓰는 게 요즘엔 다 하시는 택배. 띵동 달려가죠. 이 택배나 그리고 또 농수산물 쪽도 이제 법적으로는 골판지를 쓸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과거처럼 이제 배추 비닐에 안 담습니다. 그 유통시장 가보시게 되면은 이 박스에 주르륵 쌓여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 대해서 수요는 여전히 꾸준하고 앞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가격의 저항은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충분히 가격 저항 없이 인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쪽이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섹터 같고요. 그만큼 시장에서 관심 없었던 섹터가 변화 요인과 함께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시세에 대한 변화는 기대할 수 있겠다는 쪽인데 영풍재질을 보는 게 아니라 골판지의 가격 구조와 함께 보는 게 맞겠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대표 주자죠. 아세아 재지 같은 종목이라든가 어떤 일관 체제 갖추고 캐파가 늘어난 대표적인 삼보판지 이런 회사들도 아마 어떤 변화 요인들이 나오게 되면 언제든지 뛸 준비는 돼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세아재지와 삼보판지 쪽에 포인트 맞춰서 얘기를 주셨어요. 영풍재재의 급등으로 이슈화가 됐습니다. 업계 분위기를 조금 살펴봤고요. 추가적으로 투자 전략을 좀 짜보실 분들은 조금은 더 깊게 들어가셔서 투자 메리트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저희 본연의 코너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잔금해제 해보죠. 오늘 열어볼 종목은 확인해 보시죠. SFA 되겠습니다. 야심만만 스마트 팩토리 제대로 변신할까? SFA도 작년 연초에 47,000원 찍고 줄줄이 흘러내렸었던 종목이거든요. 이제 좀 나아질 수 있을지 여러 가지 모멘텀 플레이할 이슈들은 들리는데 해석 좀 해주세요. 네, SFA 나오게 돼서 가장 처음 말씀드려야 될 거는 재미없는 주식이다. 네, 그리고 또 딱 또 차트 쳐보시면은 이런 종목을 줄줄 밀리는 종목을 얘기를 하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네. 원래 기술적 분석은 변화 나오게 되면 확 바뀌는 게 기술적 분석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 포인트를 맞추는 게 아니라 업황에 대한 변화 가능성을 체크하는 게 더 먼저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요즘에 또 로봇 관련주들 가장 뜨겁죠. 그렇죠. 오늘도 로보하게 올라가는 이런 종목들 많은데 근데 지금 이쪽의 가장 큰 핵심을 로봇 관련 쪽으로 봤었을 때 로봇 관련주에 가장 또 많이 쓰이는 쪽은 결국에는 공장 자동화고 이런 스마트 팩토리와 연결될 수 있는 또 하나의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가장 수혜를 받는 종목은 어떻게 보면 SFA가 맞는데 그동안 실적이 그 어떤 가미기 되다 보니까 실적의 변화가 뚜렷하지 않다 보니까 또 수급도 그렇고 종목도 그렇고 좀 재미가 없었는데 하지만 지금은 이제 자동화 설비와 관련된 부분들 모멘텀 나올 수밖에 없는 단계고요. 게다가 또 특히 이제 물류 관련된 쪽에 대한 변화들도 같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에 대한 변화 계속 체크하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게다가 이제 지금 동향을 보게 되면은 삼성 쪽에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네. 지금 OLED 쪽에서 투자가 많이 늦었다고 판단이 되다 보니까 급하게 조달은 해야겠고 그러면 LG 디스플레이랑 좋은 말로는 협력 조금 더 직접적으로 얘기 드리면은 갖다 쓰는 거죠. 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우리 좀 늦었지만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빨리 이제 투자를 계속 강화시키겠다라고 할 수 있는 OLED 분야 쪽에서 변화가 나온다. 그러면 투자는 즉 이런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들한테는 수혜다라고 봤었을 때 이럴 개연성들이 상당히 높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또 하나 고객사로 보여지고 있는 SK온, 네, 배터리죠. 요즘 SK 배터리도 SK온도 지금 IPO 추진하면서 나오는 상장 자금을 가지고 투자 많이 할 거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많이 올라가는 장비사가 엠플러스죠. 네, 거의 맞네요. 주가가 투더문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지금 가장 제가 보기에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도 SFA가 되는데 시장에선 전혀 가는 것만 보고 있는 상황들이죠.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논 디스플레이 관련된 2차 전지 관련된 쪽의 수주도 연평균 한 34% 이상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네. 이쪽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고 또 SK온의 북미 투자나 조지아 공장 이런 설비 투자 같은 경우도 같이 이어졌을 때 어떻게 보면 낙수 효과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에 대한 수주 증가나 그리고 또 실적 변화들은 조금 더 긍정적일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는 게 더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디스플레이와 이 디스플레이 외적인 분야, 뭐 배터리나 반도체나 이런 쪽에서 수주 기대감이 있다라는 건데 그럼 이게 실적에도 이번에 좀 잘 반영이 되고 있는 걸까요? 생각보다는 그렇게 강하진 않았습니다만 또 이제 최근 들어서 나오는 게 뭐 여러 가지 지연 사태들이 나오고 그러다 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적에 강하게 반영이 안 돼서 아마 작년 실적으로 보게 되면 영업이익 한 10% 정도 늘어나는 쪽인데 아마 올해부터는 이게 좀 가시화가 강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한 영업이익 지금 현재로 한 올해는 2천억대가 넘어가면서 20% 이상 넘어가지 않을까로 바라보면서 네. 그러면 보던 실적에 대한 변화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첫 국면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흐름을 기대하게 되면 올해는 좀 낮을 것이다 라는 쪽에서 나도 2차 전지 관련된 장비 쪽으로 봐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포인트가 잡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또나 SFA 하게 되면 또 그 회사가 있죠. 자회사 SFA 반도체. 네, 오셋 쪽에서 또 계속 얘기 나오는 대표적인 회사고 그렇게 되면은 이와 관련된 부분의 실적이 잡히는 쪽도 같이 체크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SFA 수급을 열어봤다가 지금 깜짝 놀란 게요. 오메 이게 11월 16일부터 해서 외국인이 하루 빼고 계속 팔고 있어서 좀 부담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괜찮아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죠. 네,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재미없었다고. 네, 재미없었던 부분들이 언제까지 재미없을까요? 네,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국면이면은 그동안 많이 소외됐던 변화들도 빠르게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가격을 어디까지 봐야 돼요? 이게 그 재작년에 37,000원에서 작년 초 47,000원까지 확 뛴 다음에 그 뒤에 싹 내려왔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 가격대에서는 거의 뭐 저점대 부분입니다. 작년에 저점대 부분 또 같이 저점을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네. 한 35,000원대 초반 정도로 보시면서 그냥 또 이제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 쪽에 그래서 변화를 기대하는 전략 쪽으로 보시는 게 더 낫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목표가는 앞서 확 하고 올라갔던데 그 가격대 쪽이라고 하게 되면 한 42,000원대 정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조금 33,000원대 정도를 바라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SFA 시장에서 관심받지 못하고 있었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의 변화 포인트들 잡아주셨고 목표가 라인은 42,000원 설정해 주신 만큼 앞으로의 추이 저희 기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잔금 해제 종목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종목 열어볼게요. 확인해 보시죠. 현대 일렉트릭입니다. 전환점을 터치했다. 신재생 에너지로 고개를 들 수 있을 것인가? 현대 일렉트릭도 뭐 오랜만에 저희는 얘기를 나누는 느낌인데 사실 3분기까지는 흐름이 참 좋았었거든요. 4분기에 조금 처짐이 나타난 이 종목인데 현대 일렉트릭의 접근 포인트는 어떻게 잡으세요? 네, 오늘 갖고 온 종목들 두 개를 보게 되면 저 사람 왜 저래? 뭐 이런 네, 좀 가는 것도 아닌 저 밑에 처진 종목들만 보고 있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시장은 항상 소외주에서 모멘텀 나오면 그럼요. 그게 더 빨리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 쪽에서 어제부터 오늘 나오는 변화는 약간 기존의 성장주라고 하는 주도주들이 흔들리면서 이제 이런 경기 민감주의 변화가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들인데 여기서 이제 모멘텀이 맞느냐라는 부분들을 가장 먼저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이 회사는 다 아시는 것처럼
좀 무거운 쪽입니다. 네. 변압기, 그리고 또 고압 차단기, 그리고 또 배전반, 그리고 또 회전기라고, 회전기가 쉽게 말씀드리면은 어떤 전기의 힘을 이용해서 뭐 기계의 움직임을 돌리는 이런 쪽이죠. 그러니까 모터 비슷한 쪽의 흐름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쪽에 강점이 있다 보니까 그냥 전력과 관련된 쪽에 무거운 일을 하는구나. 다 약간 인프라 관련이네요. 그렇죠. 네. 예,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회사가 또 그동안에 가장 많이 했었던 게 미국의 변압기 수출 많이 했다가 한번 또 어떤 관세 관련된 쪽에서 이번에 어제 보면은 공시 중에 나온 게 반덤핑 관세 관련돼서 벌금 내는 게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게 아마 좀 충격이 되지 않나 싶은데 예전 일이고요. 2019년도 일이고 이번에 확정을 받은 거죠. 상고를 안 하겠다는 입장 쪽에서.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까지 WTO의 반덤핑 제소가 정부에서 한 상황이다 보니까 네. 결과 흐름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이 부분은 여전히 어떤 변압기 쪽에 미국의 어떤 인프라 투자가 계속 확대됐을 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저희가 전기차 충전소 얘기 많이 하고 있죠. 네. 최근에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더 확대가 돼 이제 전기차가 충분히 시장에서 돌아다닐 수 있겠는데 네. 노후화된 아파트나 약간 한 10년 정도 이상 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충전소를 짓고 싶어도 못 짓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전압이 안 맞아서. 그렇게 되면은 이런 변압기나 초고용량 관련된 이 변압기가 좀 필요한데 다시 설치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이런 수요가 다시 또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전기차 충전소로 가기 위해서는 필수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 아시는 것처럼 신재생에너지, ESS 이쪽도 다 같이 이런 쪽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분야고, 게다가 또 중요한 게 조선 쪽에서 네. 선박에도 이 변압기가 많이 들어가는 거 예, 저도 이제 알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선 쪽에서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 많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또 현대 계열에 나올 수 있는 물량들은 또 충분히 공급을 한다는 쪽에서 조선 수주가 또 긍정적인 모멘텀을 이끌 수 있고, 말씀하셨던 건설업종의 변화 같이 연결되게 되면 모멘텀은 충분히 많습니다. 근데 작년 실적을 보게 되면 좀 위축이 됐었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아마 지금 뭐 수출 지연이나 원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압박을 받았던 부분들이 이제 서서히 해소가 돼서 회사 측에서 올해 실적을 예상 실적을 발표한 게 있는데 시장에서는 한 1조 한 후반대 정도로 보지 않았나 싶은데 2조가 넘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이드라인을 더 크게 보여줬고, 거기다가 수주 예상이 18억 달러 정도까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예상보다 괜찮네. 현대일렉트릭 올해 열일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좀 깔려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에 따른 변화를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같이 저렴할 때 사놓게 되면은 오히려 앞으로에 대한 실적 변화와 함께 기대감을 좀 키울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기존에 원래 알고 있었던 미국 인프라 관련한 수혜 기대감 그 외에도 조금은 걱정스러웠었던 섹터에서의 수주 증가에 대한 기대를 안고 있다라는 점에서 현대일렉트릭에 대한 지금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주셨어요. 메리트를 좀 따져봤네요. 그럼 가격 라인을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오늘 장에서는 한 2850원에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 회사 측 발표 나고 저점은 이제 탈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변화가 나오고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시장이 이런 상황 쪽에서 나홀로 강하게 갈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 뭐 25,500원대에서 뭐 21,000원대 사이 정도, 네. 뭐 이 정도를 매수 타겟으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다시 한번 저항대, 특히 지난번 어떤 하락을 이끌면서 마디가 이어졌던 가격대 약 한 24,000원대 정도까지 목표가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19,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중순 때 조금 큰 하락이 흔들렸던 그 시점이 있는데 그 가격 라인을 일단 목표가로 1차적 잡아주셨어요. 현대일렉트릭 24,000원의 목표가 설정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두 종목, 시장에서 관심받지 못하고 있었던 이들의 반란을 저희 꿈꿔보면서 잔금해제 종목 소개해 드렸습니다. 저희 이 머니투데이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이 잔금해제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종목에 대해 이야기 되돌려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 꼭 체크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잔금해제 주식 쾌남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